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MSG 니트를 하고 그다음에 MSG 저쪽 초중반에 원장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어머님 이제 날씨 추운데 여기 오셔서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머님들이 지금 체감하시는 정도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제주도 지역은 아예 시험제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그 평가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의 그 목적을 두는 건 아이들의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있어서 가장 이제 혁신적으로 움직이는 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올해 지금 이제 한 발 앞서 움직여서 지금 진행되는 바가 예를 들면 이제 영재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 면접 방식을 도입을 해서 교육청 면접을 갖다가 치릅니다. 어떤 면접을 갖다 치르냐면 경기도는 거꾸로 오히려 자소서를 더 강화하고요. 그 자소서를 강화했는데 거기서 심층 면접에서 1대1 구술 면접에 대한 부분을 지필 면접에 주고받는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그게 올해 지금 서울대 입시에서 굉장히 관건이었던 건 교수가 일단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학생이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를 갖다가 보고 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만 높여서는 나중에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크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말을 잘하고 쓰기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어릴 때부터 약간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잘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영재는 수학과학을 어릴 때부터 잘하고 선행진도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 국어 학습을 잘 시킨 애가 영재가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꼭 아셔야 되는 건 국어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문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올해 지금 여기 서초동이나 대치동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과학학습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신이라는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된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 과학 시험 문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70점을 못 넘어가요. 지필평가 점수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이유가 용어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 아이가 시험을 갖다가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릴 때 책 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옆에 보면 문예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수학적인 발달이 느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타적인 학습의 발달이 느린 경우에는 꼭 언어에 대한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글씨를 갖다 이쁘게 쓰는 것보다 고딕으로 각지게 써서 잡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습적인 태도가 사실은 중학교 가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표현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엉덩이를 좀 무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회나 이런 것들의 평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내부적인 평가들이 전부 다 창의 융합하고 관련되어진 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시점이 202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금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탐구와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한 이 부분들로 바뀐 걸 어머님들이 나이스 계정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적는 생활기록부가 데일리 컨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수시적으로 적어서 그것에 대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교육부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의 단속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이유는 자소서에 대한 약간 불협화음들이 있잖아요.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뭘 강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 같은 경우 자소서도 안 쓰는데 면접은 또 어떻게 볼 건지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끔 나이스에 개정되어진 부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적도록 이제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서울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적용을 받으면 3년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수학 구술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수학을 지필로 이제 평가하는 이제 시대는 지나갔고요. 학생들이 말을 해서 인터뷰하듯이 수학에 대한 구술 평가가 이어지는 게 2021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수학을 단지 그냥 이렇게 쓰는 연습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장르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의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단지 사고력을 갖다가 본인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부터 과학까지 해서 저희 이경미 부원장하고 김윤정 부원장, 조은실 선생님이 차례차례 아이들의 그 융합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경미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저도 아직 감기가 다 안 나는데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 리틀 MSG 부원장 이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MSG가 딱 만 1년이 됐어요. 작년 리틀 MSG는 저희가 비탄에서 독립해가지고 나와서 한 2년 차 좀 된 거고요. 리틀 MSG는 작년에 제가 처음 10월 달부터 이제 2명을 데리고 7세 2명을 데리고 수업을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머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틀 MSG 수학이 1년 조금 넘었거든요.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또 제가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매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공유하면서 좀 밀착 관리를 하는 좀 꼼꼼한 학원이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서도 아마 시행착오를 계속 겪겠죠. 하지만 또 발전되게 또 지도하면서 커리상에서 순서라든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가르치는 하나하나 단원마다의 순서도 신경을 써야 학습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MSG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 여기에서 또 논술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알차게 준비한 방학 프로그램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단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저학년이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고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니면 큰 자녀분이 있으시면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저희 이제 프리미어 101 예비 초 4 대상으로 하는 데서 간단하게 좀 소개 드렸는데 우리 2018 입시가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가 며칠 후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이제 2018년도가 돼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좀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이제 뭐 7세인데 뭐 이제 1, 2학년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왜 저학년 때부터 전공가 좀 빠르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중학교 가서 준비하거나 그러면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 저는 밑에 설명했지만 약간의 이런 입시에 대해서도 어머님들한테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중장기 로드맵을 잡으셔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앞서고 성급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요소들, 또 멘토링, 또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동안에는 시간하고 집중도 해가지고 이거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교육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아이들은 공부는 어머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또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또 학습 과정에서 또 성취가 느껴야 되고 스스로 그 만족감을 느껴야만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아이들이고 리틀 아이들이라 해도 자존감들이 있고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몰아붙인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동기부여를 선생님과 엄마가 함께 시켜야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확실히 지도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리틀 설명회 하면서 미국의 무슨 이렇게 심리학자나 분석해 놓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 분석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전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항상 칭찬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결과에 대한 칭찬 말고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항상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너는 머리가 좋아, 똑똑해, 잘할 거야 이런 칭찬보다는 그 성취도에 대한 칭찬 또 과정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해 놨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학습 결과물에 대해서도 통계를 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교육 트렌드에서는 항상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통합 논술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융합 트렌드죠. 뭐 수학 문제도 심지어 보면은 각 문제집마다 창의 융합 문제 해가지고 심화 문제에서는 뭐 미술과 또 아니면 과학과 또 뭐 어떠한 역사와 이야기와 다 융합돼서 수학 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영재원 문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영재원이 이번 주면은 마무리가 돼요. 12월 16일 날 끝으로 끝나는데 요즘에 영재 트렌드의 기출 문제들도 보면 또 과학 영재학교 문제들도 보면 전부 융합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롭게 이거에 대해서 잘 융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근데 아직도 대치동도 지금까지도 주입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거든요. 리틀 MSG가 교과를 가리키던 사고력을 가리키던 조금 딴 데보다는 조금 진도가 조금 반 개월 정도, 2주 정도가 늦는 것 같아요.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사고력 수업이라고 진짜 풀이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정답 알려주고 풀이해주고 강의식으로 해서 끝내면 사실 금방 끝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오래 걸려도 원리를 알려줘야 되고 또 교구를 통해서 저학년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에 심지어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덧셈을 하던 곱셈을 하던 저희가 수모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알려주거든요. 저학년은 특히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교구가 투입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 학습을 하든 사고를 하든 어떤 자료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약간은 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머릿속에 아이들한테 오래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는 곳이 리틀 MSG예요, 어머니.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단연간 지도해본 결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선생님들 자체는 굉장한 경력자들이에요. 대부분 뭐 사고력 기관에서 굉장히 10여 년간 이상 다 경력자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용하고 표현하고 발표하는
그런 식의 인출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학년이지만 그곳에 맞춰서 또 수학이더라도 때로는 저희가 빔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풀어온 거 숙제해온 거를 맞추면서 나와서 풀어보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가 자기가 완벽히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꾸로 수업해가지고 하브로타식 교육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쵸? 강의식.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완벽히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숙제해 왔을 때 여기 와서 설명해 보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막 즐거워하면서 칠판에 쓰는 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쓰면서 막 나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출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고등학교 고1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으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2 때부터는 우리가 대학교 강의 들어가면 왜 수강 신청을 해서 과목을 골라 들었잖아요. 전공 필수 과목은 물론 다 같이 들었지만 교양이나 선택 과목은 선택하듯이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머니? 그래서 이수 단위가 있어요. 필수 이수 단위가 있는데 뭐 심화 수업에서 몇 단위, 무슨 기본 단위에서 몇 단위 이런 것들이 다 총 내가 졸업 전까지 이수 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시거든요. 미적분 과목을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하려면 수 1, 2, 이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수학도 어머님들은 처음 들어봤죠. 고등학교에 경제수학이 생겨요, 이제는요. 경제수학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제일 핑크색에 있는 부분 있죠. 공통수학, 수원, 확률과 통계, 경제수학. 이거는 대학교에 경영학과 갈 친구들, 경영경제학과를 갈 친구들은 요 테크트리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수학을 들으려면 공통수학, 수원, 확통,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수학을 들으면 수원만 이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심화수학 2를 들으려면 심화수학 1, 이수가 필요해요. 심화수학 2 듣는 아이들은 고급수학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공계 대학 갈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 고급수학을 듣고 싶어요. 이수 단위를 찾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심화수학의 2나 1이 안 돼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수마수학이나 뭐 1, 2가 이미 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고급수학을 들으면 돼요. 근데 내가 뭐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을 다 듣겠다 하면 시간이 이미 늦어버려서 없고요. 이수 단위가 오버해버려요. 그럼 나는 결국 어려운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교에 가서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딱 보면 심화 과목을 이수한 친구들을 많이 뽑겠죠. 얘는 그거에 대한 이수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을 그렇게 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 이런 거 줄 때 1, 2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다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그리고 우리가 수능 보는 거는요. 고1 배운 데까지 해서 수능 내용이 나와요. 수능의 수학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다 이수하는 수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선 고1 때 수학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면 중학교 때 이미 다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목을 다 이수를 하려면 스카이 이상 상위권 대학, 국내 대학을 가려면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목고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로드맵을 어머님들이 짜셔서 조기에 전부 다 이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금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필고사, 선택, 객관식을 했었고 강의실, 도식공부, 회계시적, 단순 이런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고 찍으면 됐어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성취평가, 이해 적용 능력,
그동안의 관찰 기록, 생기부 관리 너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있죠, 우리.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이런 활동들을 다 해서 또 동아리 활동까지 모두 해서 생기부에 정말 잘 기록되어져야 돼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걸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 영재원에서도 우리가 자소서를 쓰든 안 쓰든 면접에 가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그냥 꾸며온 건지 아니면 그 나열된 뭐 과탐보라든가 어떠한 실적들이 얘가 진짜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평가하느라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초등이든 중학이든 고등이든 대입을 치를 때 면접을 통해서 이런 진위 여부를 전부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독서 기록부터 동아리 활동, 자동 봉진에 대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취 평가예요. 그리고 수행 평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학교 내신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필평가로 100점 맞아도 수행평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따라서 진짜 너무나 많은 등급들이 바뀌게 돼요.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서 교육과 평가가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시험 잘 보면 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교육이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고 관찰 기록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이런 수업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중학교 가서 이게 낯설지 않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가면 공통과목을 이런 과목들을 다 듣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문이과 해가지고 과학을 안 배우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문이과 통합돼서 전부 과학 배워야 되잖아요. 문과에 갈 친구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로 선택을 고2 때 해야 되는데 일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제2외국어 같은 거 선택하는 특목고를 가야 유리하다 이 얘기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특목고를 가면은 그런 심화 과목에 대해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들을 아이들이 많으니까 개설되어 있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선생님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 이러한 전문 교과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아주 소수의 아이들, 전문계에서 진짜 전교 10등 안에 듣는 아이들이 소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개설이 안 되죠. 그 강좌가. 그리고 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들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들으려면 방학 때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이 학교 저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고1부터 그렇게 변화가 돼요. 당장 3월 달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고2 되면은 현재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 때부터. 그래서 초등 어머님들이 저는 아무리 저학년이라도 왜 입시학원에서 중고등 입시 설명회 있잖아요. 대입이나 그런 거 가서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짜셔서 그 흐름을 대략 아무리 교육정책이 또 바뀌긴 바뀌죠. 우리 아이들이 대입할 때는 아마 또 바뀌긴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가셔야 되니까 어머님들이 그 제도는 좀 어느 정도는 리틀이라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셔요. 특목고 가서 내신이 너무 불리한데 인문계 가서 차라리 상해해서 우리가 내신 잘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내신 중요하다니 이렇게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인문계를 선택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심지어 특목고 자사고 갈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어머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그 내신 산정 방식이요 틀려요.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G점수라는 게 있어요. Z점수. 산출 방식이 여기에 1등급과 특목고 1등급과 그러니까 인문계의 1등급과 특목고의 5등급이 있으면 누굴 선택하는지 대학교에서 Z점수가 비밀이에요. 근데 어머님들 그 G점수 산출 공식 모르시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표준 편차를 봐요.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들은 몸매가 전부 좋죠. 표준 편차가 없잖아요. 전부 키가 70 이상이고 날씬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에어로빅 하는 아주머님들 보면 표준 편차 엄청 크죠. 몸매, 키 엄청 표준 편차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원점수가 있으면요. 그 학교별로 등급이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준 편차로 나누어요. 그러면 특목고 아이들은 표준 편차가 작겠죠. 성적이 고만고만 다 우수한 아이들. 그 표준 편차로 나눈다니까요. 그러면 나누는 그 값이 작으니까 몫이 커지겠죠, 어머니. 그러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문계 아이들은 진짜 못하는 바닥의 아이들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엄청 크죠. 그러면 그 점수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준 편차가 크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해요? 몫이 작아지죠. 그러면 얘는 이 점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5등급이 인문계 1등보다 대학 잘 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숨겨진 그 지점수를 어머님들은 모르시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런 산출 방식을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점수로는 공개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자기네가 산출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대입을 아무리 학생부 종합으로 가도 내신이 불리한데 잘 가는 이유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특목고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 때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등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 단위만 할 게 아니라 딴 애들보다 틀리게 심화, 고급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전부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아주 정말 잘해주는 학교를 가야 되죠. 인문계보다는 그런 특목고가 학생부 관리 정말 잘해주잖아요. 각종 교내상이 엄청 많아요. 특목고는요. 매월, 매달 막 정말 동아리 대회부터 무슨 대회부터 각종 언어 대회부터 대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내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예요. 생급부의 기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예요. 외부상 금지라고 하니까 교내상이라도 많이 해서 생기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대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풍부해져서 곱하기 3배쯤은 돼요. 장수가. 그 장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적혀있죠. 특목고에도.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인문계에도 학생부 관리를 정말 잘해주는 학교를 가야 돼요. 이런 정보를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머님들이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전문교과 많은 학교를 가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내 경시도 많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옛날에는 선택형, 오지선다였지만 이거보다는 서술형, 수행평가 이게 우선시 되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데 좀 최소화시키면서 독서와 토론 발표 이거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 사고력이 결국은 판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학년 때부터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지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은 잡히셨으리라 믿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리틀 MSG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냥 단과 선택형이라서 저희가 이제 리틀 MSG는 이제 교육 철학은 이렇게 일단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스트레스 받지만 많은 학습량을 대치동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자가 우리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우리 MSG는 굉장히 재밌는 학원이다 해가지고 오는 거를 꺼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즐겁게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는 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PT 내용이 거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교과 따로 주 1회 2시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따로, 그 다음에 FA 창의 실험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논술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3학년 때부터 영재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가 지도해 보면 교과 따로 사고력 따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잘 매칭이 돼서 변강을 할 때 학습 효과가 서로 나와요. 그 대신에 이 로드맵을 어머님들이 잘 짜셔서 우리가 입문을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은 최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9, 9셈 정도는 원리 알아서 좀 뜨문뜨문 외우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은 입문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학년 과정 되면 초급, 중급은 5-1 이상 했을 때 들어가면은 이제 맞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교과할 때도 사고력에 힘을 받아서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선행을. 그 다음에 사고력 할 때도 또 교과에 대한 개념 때문에 조금 도움받아서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서로의 이렇게 매칭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경시가 저희 1년에 2번 있잖아요. 4월과 10월에 성대경시든 KMC든 교대 창의력 대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시기별로 특강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수상을 떠나서 또 거기에서 심화된 거를 좀 훈련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삼박자가, 그러니까 교과 선행하고 사고력하고 경시가 매칭됐을 때 수학은 굉장히 탄탄해요. 선행만 쭉 붙고 나중에 사고력 하려고 그러면 효과는 이렇게 조금 절감이 돼요. 하지만 같이 맞물려 가면 조금 진도가 느려지더라도 탄탄하게 이렇게 구멍 없이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도 이해력이 배가 되고, 스케줄상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격월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훨씬 많은 효과가 보이는 게 저희들이 실제 경험해 본 결과, 지도해 본 결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에 2시간이고요. 교재는 보통 우리가 1031 시리즈 많이 쓰고요. 반에 따라서는 1031이 너무 어려울 때는 팩토를 짚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1031 시리즈나 초급부터는 필수 수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집중력 관계로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2, 3학년 되면 좀 엉덩이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수업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G 프로그램에서 경시 사고력 이제 자체 교재에 맞물려서 경시 사고력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과정당 저희가 보통 2개월 봐요. 보통 6단원 있잖아요, 수학이요. 근데 하루에 한 단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건 무리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는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영어에 대한 학습량도 있어서 저희가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학원이에요. 그냥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날 배운 거 복습해서 풀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제가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8주 조금 길게 잡아요, 한 과정당. 그래서 이제 심화 2개월, 뭐 기본 응용 2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학기께 4개월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응용 심화도 4개월 정도 보고요. 4학년부터는 저희가 좀 어려워지죠, 학습 내용이. 그래서 이때는 보통 주 2회로 해서 2시간씩 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하루 더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2.5에서 3개월, 또 최상위까지 갈 때는 4개월까지도 가기도 해요. 2권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G 프로그램은 이거는 성대경시가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내내 쭉 이어지는 연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1지반, 2지반, 3지반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있는데, 이 반의 특징은 경시사고력 프로그램이에요. 이 반은 심화경시사고력 해가지고 좀 심화된 사고력 내용, 그 다음에 경시 내용, 경시 기출 유형도 달아보게 되고요. 사고력에서도 좀 심화된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학습이 되고 테스트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준비하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성대경시 시즌에는 그 대신에 입안에서 성대경시만 풀려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4월 전하고 2개월 전부터 성대경시 유형 집중적으로 풀게 되고, 또 10월 전에 2개월 전에 성대경시만 집중적으로 풀리게 되고, 경시 끝나면 다시 경시 조금 어려운 거와 사고력과 믹스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G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인기 강자예요. 그리고 입안에서 실제로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3학년 이상 되면 교대 창의력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과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다뤄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수학하면서 이게 오답 노트인데, 이제 본인이 저희가 채점할 때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 구분해서 해주시거든요. 선생님을 TV를 줬거나 틀렸던 거는 파란색 채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맞은 건 빨간색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집에서 파란색 부분만 오답노트 지도해 주시면 돼요. 숙제와 함께 이거 이제 틀린 부분만 해주시는 건데,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틀렸던 거 다시 복사해가지고 다시 붙여서 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제집 보고 저희가 노트를 드리면 저기다 틀린 부분만 다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은 3학년 이상만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가 취업단원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 같은 걸로 관리도 해드리는데 1, 2학년은 없고 3, 4학년부터는 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밀착되게 관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대경시 특강은 저희가 이제 그 전단에도 있지만 요 하나 추가된 거는 2학년 성대가 토요일날 5시에서 7시에 하나 더 박혜영 선생님께 더 개설될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사실 이 시간표는 저희 다 1G, 2G, 3G반의 시간표예요. 근데 성대경시가 되면 지금부터도 이제 1월부터 개강하는 반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반도 있는데요. 2월달 되면은 그 반이 전부 성대경시를 돌입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성대경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마감돼서 추가 개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표는 이거는 성대경시만 준비하겠다 그러면 요때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사실 요때 저희가 이 2달간 준비를 해도 사실 실적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꾸준히 평소에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쉬운 거에서도 틀리거든요. 그럼 문제 풀이할 때도 틀리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최다 오답 문제, 주로 많이 틀렸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발췌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좀 그냥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노하우, 어머님들한테 지도 방식, 아이들한테도 그런 약간의 경시 푸는 테크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도가 들어가요. 그래야 실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강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논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요 마지막 12월 8일은 1월에 개강될 예정이고요. 날짜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의표현 논술에서 신민경 선생님이 하시는데 조금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MSG가 이제 국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인지도는 좀 적은 편인데 1년간 해본 결과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업에 대한 약간 선행된 내용도 문법 같은 것도 지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독서는 물론이거니와 해주시다 보니까 사자소화까지 전부 다 해주시고 선생님이 교재를 직접 만드셔서 해주는 거라 필요한 부분을 전부 넣어서 잘 해주시는 게 이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1월 달에도 개강 예정인 반이 좀 여러 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풀기 프로그램도 어머님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방학 때 특강으로 방학 코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 봐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숙제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숙제를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어요. 특강으로는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 해서 고려대학교 인문영재 할 때도 이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고대에서도 인문영재 뽑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많은 성과가 있으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학 특강으로는 저희가 이제 필즈 초급 1% 심화, 이거는 뭐냐면 필즈 초급이나 1031 초급을 들은 친구들만 수강이 가능해요. 한 번 들어도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건. 그래서 심화 1% 문제만 120제 뽑아서 하는 특강이고요.
그 다음에 뭐 1031 입문 초급은 조금 평소에 많이 못했다 하는 친구들 방학 이용해서 조금 많은 학습량을 하기 위해서 열려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4학년 특강 교과에 대해서 1, 2학기 좀 2개 한꺼번에 들어서 빨리 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 수강하고 그 다음에 후속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대신에 또 진도가 조금 더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또 그 전단지에 들어가 있는 저희 일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틀애들이지만 그쪽에 것도 많이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 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 다음으로 우리 김민정 부원장님하고 이거 직접 수업하실 조은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7세들이 요즘 문의가 많고 해서요. 예비 초 1학년들만 저희가 신규 개강 1월 달에 될 프로그램을 제가 그냥 어머님들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간표를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교과나 이런 거 진도 더 나갈 친구나 또 사고력 과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7세지만 좀 앞서서 어머님들이 많이 해주신 부분은 전단지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이 다 후에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제 PT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과학 김민정 부원장님이 나와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과를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 오시는 분들 많이 보니까요.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어서요. 과학을 어떻게 시작해서 성장시켜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거요.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예, 과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처음을 시작하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선 과학을 시작하는데 목표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부 자료에는 미래 과학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표들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 같은 이런 좀 특목고를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친구들한테도 공부할 때도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지도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 입학, 그 다음에 영재원 합격, 그리고 뭐 내신 1등급, 그 다음에 요즘에 과학을 시작하는 것은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보면요. 암흑 에너지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신문에서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 이해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뭐 미세먼지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요.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의 차이가 또 많이 나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쉽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과학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과학적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길러주고 문제 해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고 아이디어를 발산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과학의 시작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뭐 특목고 입시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지금 1학년,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이런 불꽃놀이 같이 한번 빵 터지는 그 다음에 먼 상공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긴 한데요. 뭐 이런 불꽃놀이도 한번 보셨어요. 요즘에는 이런 스마일 불꽃놀이, 뭐 이렇게 하트 불꽃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에 맞춰서 이렇게 박자 맞춰서 불꽃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불꽃놀이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화학 시간에 중학교 과정을 배울 때 화학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불꽃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어느 몇 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한번 터지기 위해서 불꽃의 색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을 가지고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연화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약이 스마일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라고 하는 걸 싸기도 하는데 화약이 고르게 터질 수 있도록 균일하게 감아주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화 장치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발사대를 만들고 동시에 터뜨리기 위해서 전기 회로를 연결하기도 하고 예,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중등 화학까지 다 끝나고 나서 스팀형으로 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 불꽃놀이 하나를 터뜨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음악에 맞춰서 터뜨리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고 초를 쪼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음악하고 불꽃하고 다 어그러지게 되겠죠. 예, 과학은 사실 이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모두 들어맞았을 때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 잘못 중간에 터지거나 화약이 안 터지게 되면 이런 모양의 불꽃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과학에서 저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커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과학 프로그램을 보시면 단계가 무척 많습니다. FA 단계, PA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학년에 맞느냐, 우리 애는 무엇을 들으면 좋으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학년별로 조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과 2학년 단계에서는요, FA라고 해서 실험 사고력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뉴턴 교재와 아인슈타인 교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지금 3학년과 달리 1학년, 2학년은 1년짜리 프로그램들 혹은 10개월 정도에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고 2학년에서는 아인슈타인 교재로 실험을 하는데 진행하는 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과정은 2년이나 지금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드신 그런 기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매달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아이가 뭔가 좋아졌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근데 사실 이 1,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뒤에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정말 밑바탕, 그 다음에 과학을 노출시키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실험들이 모두 끝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 주에 하나씩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을 2년 과정에서 끝내다 보니까 조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든 수업들이 대부분 3개월이면 한 과정씩이 모두 다 끝나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 그랬을 때 밑에서 개념을 3학년 때 심어줬을 때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실험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밖에 데리고 여행을 다니시거나 박물관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거 나 무슨 뉴턴 과정에서 뭐 할 때 실험했던 내용이야. 그때 이게 이런 원리가 있어. 알아듣는다면 이 과정을 잘 흡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런 초등 과정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실험 제목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이 실험을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심화된 내용을 실험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3학년이 돼도 그 과정을 이해하고 다시 도출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가는 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3학년부터는 교과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초등물리, 초등화학, 초등생명과학, 초등지구과학을 해서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 개념을 1년 동안에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4개년, 내용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물리, 화학, 보통 중등 과정은 생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초등에서는 물리, 화학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과학의 기본은 물리, 화학인데 중등에서는 생물부터 나가는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 근데 이 물리, 화학 단기간에 6개월 혹은 4개월에 끝나는 반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잘 끝낸 친구들은 그 뒤에 아무렇지 않게,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저희는 이 과정은 무조건 아이들이 대부분 다 통과를 합니다. 예. 지금, 초등 물리와 화학을 하면서 이거를 잘 넘길 수 있는 게 저희가 개념들이 그냥 교과서에서 외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이 어려워했던 개념들을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 PA 과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라서요. 예.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경험한 노하우가 쌓인 그런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학년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요, 6월쯤에 교대 경시. 예. 이 과정, 저희 뭐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그냥 교대 경시를 나가서 시험을 보고 상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상 비율이 50%가 넘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교대 영재원에 처음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예. 3학년에서는 사실 교대 영재원이 쉽지는 않고요. 4학년, 그 다음에 5학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3학년에서도 1차를 많이 통과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3학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부터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PA2 같은 PA1이 끝나고 나면 PA2 실험 사고력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이 6개월 과정에서 뭘 하냐면요.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친구들이 학교 대회를 많이 나가요. 예. 그리고 이 학교 대회를 나가는 것은 중학교 때 이제 내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학교 때의 대회 실적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5학년, 6학년 때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라고 하는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탐구라고 하는 과정은 실험은 한 번만 하면 되고 한 번만 기록을 하면 되지만 탐구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보고서 발표대회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꾸준히 있는데요. 그때 제가 자체적으로 혼자 한 친구들도 보고 학원에서 한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요. 집에서 한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봤는데 실험이 하나, 둘 혹은 자료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나오는 친구들이나 전국대에 출전하는 친구들의 실험 과정을 보시면은요, 이 실험이 한두 달 한 실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6개월 이상 한 실험들도 있거든요. 계절별로 진행이 되는 것도 본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끈기 있게 실험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그런 탐구 과정을 한번 익힐 수 있는 과정이 실험 사고력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다시 한번 이 과정은요, 근데 PA1에서 과학 개념을 이제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친구들이 이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실험을 설계하고 보고서 쓰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한번 중간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중등 과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5학년 때부터 대회들이 많이 출전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4학년에서 이 대회 준비가 어느 정도 밑바탕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4학년 2학기쯤에 중등 생명과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학년 친구들이 중등 과학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 독서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조금이라도 한 친구라면 중등 과학을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보는 단어 평가만 했을 때는요, 이 과정에서 한 달 정도 해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중등 과학이 다른 것이 개념이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외울 게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전체적인 과학적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문제를 풀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내신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많은 문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문장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약 이 노출이 안 된다면 중등생명과학을 4학년 때 들어갈 수 없고요. 5학년 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5학년이 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5학년 1학기부터는 뭐 용해와 용해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산과 염기 그러면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흡수가 하게 됩니다. 근데 중등 과학을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4학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학년에서 시작하는 대회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심화가 되어야 되고요. 초등 과학에서는 주로 관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좀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재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봤을 때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초등 과정 교과만 가지고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대신 해결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Y책 말고요. 예, 좀 문장으로 된 과학책들을 읽으면 이 중등 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대신에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무작위로 읽다 보면 지식은 많아지는데요. 그거를 정리해서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권해드리고요. 예, 혹시 이 과정이 만약 어렵다면 나중에 브릿지 과정으로 다시 복습을 하면서도 체계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4학년 때 시작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4학년 때 시작하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요. 초등과학을 끝낸 친구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저희 얼마 전에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어들이 더 들어갔을 뿐이지 초등 생명과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 소화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에요. 뭐 증산작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지구과학에서도 뭐 별, 뭐 태양계 움직임, 행성 이런 것들 나오는데 모두 그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 포도당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더 배우게 되겠죠.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렇게 더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진행을 하는데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중등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생명과학부터 진도를 나가는 거는요, 이 물리 과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물리 과정이 시작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수학 선행이 같이 받쳐져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딱 과학을 했을 때는요, 중등 물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못해도 어떤 학원에서는 뭐 중학교 과정이 끝나야 된다, 물리를 하려면 뭐 고등물리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더 이해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과학을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선행 제일 많이 나간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영재원 다 붙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선행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요. 개념을 쉽고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능력도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등 물리를 할 때 갖고 가야 되는 선행 정도를 본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를 좀 제대로 확실히 잘 푸는 친구, 1학년 1학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요. 예,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좌표 값들을 막 찾아내는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물리를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를 조금 빈 공간이 있다면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좀 해준다면 예, 계산이 빨리 되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물리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화학을 하면서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서 여기 도핑 스테이션이라고 중간에 쉬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이 단계들은요. 앞에서 아이들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보고서 쓰기를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토론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한 번 정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토론 대회를 할 때 인론서, 개요서 이런 것들 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씩 또 반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서 도핑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등과학이 끝나게 되면 물리, 화학, 브릿지 과정이 있는데 브릿지 과정이 3개월에 끝나는 반도 있겠지만 6개월에 끝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고등 물리가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중등에 들어갈 때 영재학교를 목표로 했을 때 영재원을 선택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중학교 1학년과 똑같이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고등물리나 화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올림피아드, 우리 아이는 올림피아드를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과학을 끝나고 나서 그 심화 개념을 원자, 분자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봤을 때 10년 전, 15년 전에도 저는 6학년 때 고등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에서 중등에서 원하는 수준이 중학교 교과의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잡고 가야 문제 해결력들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갔을 때 무슨 대회들을 참여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그 과정에 심화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고등의 과정을 갖게 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물리 1이나 화학 1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리 2, 화학 2까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 정도 수준까지는 초등에서 하고 간다면 중학교 가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림피아드를 하거나 특히 뭐 더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때도 물리 2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올림피아드 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좀 반복해서 보고 연습을 하죠. 물리 1을 이렇게 한 번 하고 화학 1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절대 이해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1, 2 하고 문제 풀고 1 복습 다시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FA 과정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수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뉴턴의 한 교재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뉴턴 2호일 거예요, 이 내용이요. 처음에 2호 내용인데요. 그 용수철로 만드는 저울, 기울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비, 바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시원한 주머니, 에어컨, 이렇게 해서 4개의 유닛, 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지금 물리,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제 대부분 여기는 물리랑 지구과학하고 그 다음에 화학,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융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게 물화생지가 또 맞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뉴턴 과정이 초등학교 연계 과정으로는 3학년하고 4학년에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1, 2학년 때 과학이 없어요. 그냥 관찰 중심으로 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 4학년 과정의 과학 개념을 실험으로 통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로 만드는 저울을 하고 나면은 뉴턴 과정 뒷부분에서 5호 정도에서 대저울 만들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도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되고 복습을 하면서 한 3개월 과정별로 아이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지식을 다지게 되고 과학적 노출이 점점 심화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바람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기계 장치에 대한 첫 시도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고, 변신 자동차가 있고 뒤에 그 다음에 뭐 동력으로 가는 자동차, 그 다음에 공기 압축으로 가는 자동차 해서 자동차도 단계별로 발전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FA 과정은 진행하는 수업 방식은요, 좀 이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또 수업 방식 말씀해 주시겠지만, 눈높이에 맞는 도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오늘 목표를 이루게 될지 목표 설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용수철로 만드는 저울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끔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직 국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6학년 아이들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어휘가 아이들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목부터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를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용수철과 저울은 정말 다른 저울과 용수철이었어요.
예, 아이들한테 용수철은 장난감에 들어있는 용수철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열린 학습으로 머릿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오늘 해볼 것인지 목표를 정해서 갑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벌써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실험은 2단계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 실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수철의 어떤 성질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성질들을 이해하고 나서 활용 실험으로 이제 저울을 만드는 그런 단계도 2가지가 들어갑니다. 저희 실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는 보통 교재에 있는 실험들은 그냥 그 교재를 이제 어떤 선생님이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는 탐구 토론대회도 많이 하고 보고서 발표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많이 해본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실패율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보여줍니다. 용수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울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험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저희 교재 뒤에 보시면 이제 교재를 만약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예, 그거는 2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배치되어 있는 교재가 있고요. 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그냥 실험이 끝나고 보고서를 쓰고 뭐 과학 일기를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실험과 관계된 문제들을 좀 풀게 됩니다. 그냥 개념을 이해했냐 아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요. 용수철이 활용된 융합형 문제랑 창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영재원에서 많이 내는 문제들, 과학 창의력을 묻는 문제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조금 서술하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못해도 2개, 최소한 3개, 4개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평가가 3개월마다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100%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재에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보고서의 결론을 정리하는 것도 그냥 빈칸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오늘 이 실험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문장으로 적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보고서는 뭐 방법을 쓰는 칸이 있고 결론을 쓰는 칸이 있고 그래서 배치노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을 스스로 분석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2문장 정도의 길이로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PA 과정에 초등 3,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PA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PA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교과 내용이 되고요. 개념 정리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아이들 많이 노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PA 과정 진행을 하면서 노트 쓰고 필기한 친구들이 문제 풀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리를 잘 합니다. 지금 제가 올해 영재원 진행하면서 과학 문제 풀 때 사실 과학은 식이 아니라 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힘든 게 제가 지도하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맨 앞에서부터 썼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글 쓸 때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한번 문제 한번 풀려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글씨가 이 중앙을 넘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첫 글자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빈 벽지가, 그러니까 흰 종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꼭 어떤 형식이나 뭐 이렇게 창의력을 파괴하고 그냥 형식적인 걸 잡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적게 하기 위해서 왼쪽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구들은요. 여백을 본인들이 많이 잡고 요만큼에서 페이지가 끝나는 건 정확히 지켜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줄 맞춰서 쓰고 앞에서부터 쓰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쓰게 되면 이만큼의 여백이 남으면 부담감을 가지면서 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중고등학교 갔을 때 필기하는 게 얼마나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특히 그 교재에도 풀이가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풀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노트 활용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저희 노트 활용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 다음에 PA 과정에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다면은요, 그때도 저희는 항상 실험을 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냥 저희는 주변에서 이렇게 잘 찾아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 앞에 FA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이건 수학의 힘이겠죠? 그 경시와 테스트, 그 다음에 진급, 뭐 이렇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과학에서의 말하는 이 테스트는요, 최소한의 복습, 단계를 끝나면서 최소한 복습을 하기 위한 테스트이고요. 마침표를 한번 찍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을 편하게 복습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게 되면은요, 친구들이 그런 걸 해요.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데 문제 풀어봤는데 자기가 많이 틀렸어요. 그럼 우리 테스트 한 번 더 볼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예스 합니다. 시험지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테스트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느꼈던 거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도 100점 맞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더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게 돼요. 공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시험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A2 과정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게 권해드리는데요.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개념이 안 잡혀 있다면 지금 PA1 과정으로 개념 잡기를 권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과정이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면 4학년 친구들에게 6개월 과정에 실험과 토론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권해드리는데요. 실험 과정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백지 보고서를 치밀하게 설계부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실험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영역이 있고요. 3개월이라고 해야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 실험 4개, 예, 물리 실험 4개 가지고서 물리 실험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내용들로 해서 3개월 동안 보고서를 다양한 영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설계를 할 때 그 단원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지금 12번의 실험을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12번 많을 수도 있지만 영역별로는 아직도 부족함을 좀 느끼는 그런 과정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토론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 토론 과정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 시사 상식이 확 올라갑니다. 예, 저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료 분석을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아이들, 이번에 해양 플라스틱 해가지고요. 그 지식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다음 과학을 진행을 할 때, 혹은 탐구 발표대회를 할 때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요즘 시사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줄줄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토론 과정을 했을 때 이게 개요서가 4장, 혹은 학교에서 약식으로 해도 2장짜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거기에다 자기가 항목을 정해서 정리하고 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잡고 과정 설명 이런 것들을 줄줄이 쓸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과정은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지칠 수 있기 때문에요. 1개월 해서 한 4회 정도의 그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서 개요서를 작성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4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와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과학탐구 발표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주제를 설정하고 실험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실험을 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야 보고서까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가 아이들이 저희 어른들 생각하기에 일주일이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했을 땐 일주일이 넘더라고요. 예, 한 2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은 급하지 않게 해서 여름방학 때 첫 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이런 보고서 발표대회 같은 수업들은 개인 수업도 있고 저희 학원의 특강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4학년 때는 꼭 아이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게 첫 단추니까 잘못 끼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실험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과학이 노출이 되고 나면 중학교 과정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도킹 스테이션은 이 두 개의 과정이 1개월, 1개월씩 해서 5학년 때, 6학년 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연습을 더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면 중등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등 과정에서도 노트 활용을 많이 하고요. 필요할 때는 실험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생명과학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요. 생명과학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장 순환계를 배우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순환계가 조금 많이 외울 게 많습니다. 순서도 외워야 되고, 그 위치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속에 있고, 심장은 약간 낯선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먹는 구조라서 자기가 먹으면서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심장은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돼지 심장을 한번 해부해보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해부를 권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좀 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개구리 해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해부를 좀 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해부 실험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저 정말 해부를 다양하게 지렁이부터 시작해서요. 예, 뭐 곤충, 뭐 토끼, 쥐 이런 것들 다 해보긴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해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해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 자르는 식감을 많이 식감이 아니라 그 잘랐을 때에 그거를 좀 즐기더라고요. 근데 6학년 중학생 애들은 달라요. 예. 정말 그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마음가짐이 다른데요. 저학년 때 하는 친구들은 정말 흥미로운 그냥 실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굳이 그걸 해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봐서 경험을 강렬하게 주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걸 잘 접근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학원에서 그걸 잘 해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생물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학년에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마취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저학년 때 만약 원하신다면 뭐 소의 눈 해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지 심장 해부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실험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험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MA 과정에서는 하이턱 교재를 쓰기도 하고 줄기과학 교재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이턱 교재에서의 장점이 있고 줄기과학 교재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4학년에게 줄기과학을 권해드리는 것은 줄기과학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을 좀 더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하이탑에도 물론 서술형이 있지만은요, 영재원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하이탑은 모든 개념이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된 내용으로 또 영재원도 대비하고 서술형도 배울 수 있는 교재라서 줄기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수시로 봐도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보자 그랬을 때, 이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요. 나오지만 그냥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풀고 나서 공부, 뭐 이런 복습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CO 과정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1, 2학년을 준비하고 과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영재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실적을 내고 이러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아까 불꽃놀이처럼요, 어떤 체계적인 과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 하나에 접근을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비교과, 영재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경험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적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재원이나 이런 데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직접 진행을 하실 선생님이 조은실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조은실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크게 박수 쳐주신다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리틀 MSG 과학 실험 교과를 진행할 과학강사 조은실입니다. 네. 자, 어머님들께 이제 첫 그 선을 보이는 입장에서 네, 자소서 형식처럼 네, 간략하게 제가 이제 경험해왔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이제 학원 경력과 그다음에 현장 학교 경력을 네, 좀 4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생후 386개월 동안 저는 계속 교육 현장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험 이제 부분들을 보고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직접 성과를 내는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본 내용들을 통해서 가지게 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성적이 어떻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점이 어떻든 모두 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그 시점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단계들이 이제 교과된 지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어떤 조언이나 격려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결론을 짧지만 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과 소통해서 아이들의 그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이나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젊은 감각이 있다는 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별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리틀 지금 첫 단계에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오셨는데요. 네, 제 별명이 조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계속 물어요. 네, 물어와서 제가 이제 해결책을 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 보시면 아니,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애들이 와서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가냐. 그래서 꼭 아이들이 이제 군인처럼 되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자 불리는 제 별명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 부담감 없이 다가와서 저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받으면 굉장히 표정이 달라집니다. 네,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네, 그런 선생님 네, 그 부분이 목표가 되고 있고 네, 지금도 그런 부분을 네,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먼저 이제 하는 수업 중에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먼저 묻거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면 꼭 저는 대답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현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투적인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이 대단위로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각자 격차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제가 4년간 이제 현장 부분에서 익혀왔던 것들 부분들이 이제 6명, 4명 그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현역, 다음 돌아온 예쁜 예비군이라고 예쁜 사진을 왔는데 네, 판단은 어머님께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수업 진행하는 방식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기록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그 이제 호기심, 그다음에 재능들이 다 시작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요. 네, 물론 완성된 문장 형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어만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을 토대로 해서 기록하는 걸 즐겨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화를 그리게 한다던가, 실험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네, 그다음에 뭐 사진을 찍게 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짧은 네, 단어들을 이어서 이제 문장 형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부분은 문장 형식으로 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제 바로 글 쓰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단어만이라도 나열을 해서 그 시간마다의 간결한 기록 형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자소서 이제 그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영재 교육 기관 준비하기 위한 자소서를 지도할 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떤 실험 해봤니? 어떤 실험 해봤니? 그러면 다 다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뭘 느꼈니라고 물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자기만의 기록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온 자료나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넌 이런 부분을 느꼈겠구나라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그 기록에 대한 그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 아이들한테 그 어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숙제처럼 그냥 그때그때 내줘서 확인해야 되는 숙제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셔서 오셨는데 아이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결국엔 그걸 나중에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을 재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학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곤충 부분에 그 다양한 그 이제 생물들을 이제 다룬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틀 LSG의 한 친구가 네, 원래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인데요. 네, 그 친구랑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곤충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취미를 갖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자연을 관찰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물론 커다란 동물들입니다. 네, 네 발 달려서 다니거나, 네, 혹은 지느러미가 달려서 바닷속을 다니는 물고기들이요. 하지만 더 친근하게 우리 주변의 다양성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 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취미가 있는 네, 테마 수업 부분으로 오늘 같이 나눠받으신 자료에 곤충 벅스 아카데미 탐구 특강 자료가 배부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네, 단순히 아이가 곤충을 가지고 뭔가 실험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뭐 토론을 한다던가 하는 산출물들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쭉 누가적인 기록으로 네,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수업에 있어서 수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의 그 이제 단계들의 그 교과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활동을 하면서 배우니까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컴퓨터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가 않아서 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내용들의 그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들은 이제 표나 그 다음에 엑셀 자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일단 이제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그 어떤 시간을 두고 어떤 이제 계기를 두고 시작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그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과학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 사실 이런 그 데이터 표 나타내는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 틀 같은 것들을 제가 여기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작게 만들었는데요. 기본 틀 같은 걸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입력하면 바로 옆에 표로 뜰 수 있게 그런 이제 그 아이들의 단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터나 그 다음에 동영상 프레이지 사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시각적인 매체에 자극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셔도 노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 와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 수업하고 이제 그 정리하는 연구 일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실험하는 그런 학원을 하면 꼭 그 아이들이 과학 일기라는 숙제를 그 이제 받아오는데요. 자,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오늘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런 기록을 하다 보면 아이가 분명 이제 용수철과 관련된 수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느낀 점은 용수철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그거 참 재밌었는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다. 학원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냥 그 수업비로 용수철 장난감을 사줬으면 아이가 훨씬 만족도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투자 대비 어떤 그 이제 그 학습 내용을 숙지시켜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저는 이제 주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자, 뭐 처음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상기시킬 수 있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뭐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문장의 앞뒤 부분을 이어주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그 부분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간중간 그 완성의 형식으로 이제 과학 일기를 쓰면 이제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력이나 그런 부분을 발휘해서 다 혼자서 하게 하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과학 일기를 써서 검사해 보신 어머님들이시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왠지 아실 겁니다. 네, 자, 정말 아이들이 느끼는 건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학습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의미 있는 과학의 기록 그 부분을 남겨야 한다는 거를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PA 수업 3학년 친구들이랑 할 때 그 각 단계에서 실험을 하면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글씨를 좀 보시라고 양쪽에 좀 크게 만들어서 좀 모양이 좀 흐트러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쓰는지, 그 다음에 제호를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눈금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각각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채우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중간 과정이나 이런 부분 연구 일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게 하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문장의 길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의 차이가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있지만 그거는 아이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고, 그 대신 빠진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요 왼쪽 부분은 거의 모든 교재나 모든 수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도입, 그 다음에 실험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이요. 만약 이 실험 도구 가지고 장난감 왕구를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판매하게 이제 상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격을 얼마나 저희가 측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 포장재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용수철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아 왕구나 이런 거 자기가 만들면 굉장한 애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 상자나 같은 데 집어넣으면 굉장히 예쁘게 이제 용수철 저울을 시중에 한 8,000원, 2,000원 정도면 사는 거를 굉장히 15,000원, 어떤 10만원, 이렇게 가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착 정도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포장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미술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이제 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값어치를 스스로 매길 수 있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용처. 자, 꼭 용수철 저울을 다른 데만 쓸까? 뭐 군에서 어떻게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용처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가치 알릴 수 있게 홍보 문구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리법 알리기 뭐 등등. 자, 이런 부분들은 매 주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자,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일단 시간적인 부분을 둬서 한 주제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MSD에서 이제 이제 이뤄낸 성과들인데, 이번에 또 부원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숫자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확실하게 쓸 수 있을 때 쓰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자, 일단 이제 열심히 아이들이랑 함께 고민해가면서 적당한 실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랑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뭘 쓰면 더 오차율을 줄일까? 어떤 자료로 제시하면 더 설득력 있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이나 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고민을 했던 밤샜던 그 결과들에 대한 조금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자, 말씀을 드리면 PA 6번에 수요일날 시간이 2시 10분에서 4시 10분으로 시간대가 1시간 앞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PA 9의 에디슨 과정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과정으로 자, 이제 과정을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PA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탐구 보고서랑 연구일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탐보와 과탐토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학 특강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안내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위층에 그 게시된 배치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회차분에 대한 거는 미리 이제 어머님께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가 이제 그 2주차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곤충들의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처음에는 폭넓게 시작해서 이제 폭탄 먼지 벌레 이 주제 같은 경우에 창조과학이랑 그다음에 진화론 부분에 굉장히 맹렬하게 붙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조론 과학자들, 그다음 진화론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탐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이랑 그다음 탐구력 부분들을 조금 자극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생존 전략 부분들을 그림자로 제시해서 조금 아이들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 다음에 만화로 그 중에 한 가지 그려보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문 자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답이라 그런 게 이미 나와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사실 학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왼쪽에 신문 기사 내용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에 대해서 만화로 각각 그려보게 합니다. 네, 또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네,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라맨과 간단하게 이름표를 활용해서 뭐든지 그려놔도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찰떡같이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각 문단별로 그림을 제시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앞쪽에서 이끌어낸 이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폭탄 먼지벌레가 가장 신기한 점이 그 몸속에 100도씨가 넘는 끓는 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번에 360도 각도, 회전 각도를 자유롭게 어느 위치로 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과학자들도 굉장히 호기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00도씨 이상이 넘는 고온의 물을 뱃속에 갖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일단 달걀로 이제 온도, 단백질의 온도 부분이 100도씨 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데 저는 실험하는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다음 아이들이 학습을 토대로 이제 같이 채워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주제를 명확하게 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MSG 학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을 자기 수업 피할 시간을 좀 꾸며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리틀 수업에 오시게 되면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과학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뽑을 때 교과나 비교과를 다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그렇게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서 지금 김민정 부원장이나 조은신 선생님이랑 지금 다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갖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지도하는 데가 조금 더 수월해요. 특히 중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거 갈 때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뀌는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대치동에서 이유는 이 비교과 트렌드가 예전에는 선생님이 거의 한 90%를 도와줘서 수상 실적을 도와줬으면 지금은 애들이 90%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적 주제를 갖다 잘 이해하고 본인이 소화를 갖다 해내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수상 실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올해도 지금 이제 이공계에 가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난항을 겪는 게 내신 준비를 그동안 잘 해온 애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지금 주춤해요. 이유가 서울대 이공계 쪽에서 원하는 건 RN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목고에 있는 애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특목고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상을 타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아이 스스로가 한 결과물들을 갖다가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해 놓으시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신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올해 경기도 용인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던 전국대회가 하나 있어요. 그 수학 용어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창의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2회차에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중순에 이제 본선 올라가는 친구들이 발표가 될 텐데 예선에서 아이들한테 UCC 촬영을 갖다가 해서 그쪽에 보내면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본선을 치르기로 올해 1회차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있던 대회들을 생각을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실적 위주보다는 아이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에 적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세요. 잠깐 과학 선생님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이제 니틀의 그 수학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잠깐 인사만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희 선생님하고 박혜영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올해 좀 복이라면 선생님 두 분을 만난 게 좀 복이에요. 박혜영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 선발하고 맨 처음에 이제 모시고 나서 참 수업의 구도를 좀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이 저희랑 이제 처음 일을 하시니까. 근데 선생님 자체가 아이들 꼼꼼하게 굉장히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단은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믿고 맡겨셔서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금 아이들의 수업을 갖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리 선생님은 이제 소마 팀장을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저희 쪽하고 합류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일단은 선생님하고 이제 그 소마의 사고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력 쪽에서는 니틀에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선생님이시고요. 권준호 선생님은 지금 좀 젊죠. 네. 저희 강사들에 비해서는 아직 애기예요. 네. 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서강대 수학과 나와서 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권준호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초등 고학년 사고력 교재를 갖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학년 사고력은 박미선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체 교재를 저희가 준비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저희 쪽 학원에 와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미타메스도 그랬지만 황소나 이런 데 또 경유해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다가 보면 그 황소에서도 고등수학이 안 돼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원에 오래 머물러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만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올해 그 서초 쪽에서 오신 어머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촌이 이번에 민사를 3명을 보냈어요. 전교 1등을 못 보내고 그 전교 2, 3, 4등인가에서 보냈어요. 전교 1등이 이제 안 가니까 원천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난리가 좀 나신 거죠. 왜 쟤는 민사고를 안 썼냐.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님 그 꿈꾸는 거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서울대 의대를 가서 정신과를 전공하는 게 그 목표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진행한 건 하늘고등학교를 갔어요. 예. 근데 하늘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그 생활기록부가 가장 아름답게 써서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써진다는 건 그만큼 학교 내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하려면 이 지금 어린 나이에 담당하는 선생님의 개별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 카리스마지만 그 초등학교에서는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난이도나 그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고 어머니 박수, 큰 박수 한번. 네, 박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다음에는 어머니 이 선생님들 시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어머니 진행하고요. 만약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선생님들이 다 내려오셨으니까 네, 정신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